대낮에 찍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정욕. 정말이지 검색하기 어려운 작품이었답니다. 반전이 있다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의미의 정욕이 아니라 바를 정자를 쓴 정욕, 바른 욕망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굉장히 핫한 일본 소설이 원작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본 소설 중에 이렇게 딱 한 단어로 되어 있는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악의, 레몬, 변신. 근데 요즘은 뭐 저기 뭐더라? 청춘 돼지 선배가 뭐 이렇게 귀여울 리 없어. 뭐 이런 류의 제목인 일본 소설이 더 유행인 것 같긴 한데 시놉시스를 읊어드리자면요.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믿는 검사 히로키는 유튜버가 되기 위해 등교를 거부하는 아들로 골머리를 앓는다. 타인과의 연결을 거부하던 기류는 동창생 사사키의 귀향 소식을 듣고 마음이 흔들린다. 다이아는 댄스 동아리 활동으로 주목받지만 스스로를 구제불능이라 여기며 이성과의 만남을 거절한다. 이성관계에 트라우마가 있는 야에코는 다이아에게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낀다. 후지하라 사토루가 물을 틀어둔 채로 수도꼭지를 훔쳤다. 15년 전 지방신문에 보도된 작은 신문기사 한 줄. 그리고 그 기사 속 숨겨진 이면이 모두의 일상을 뒤흔든다. 그래서 이게 뭐 하자는 영화냐. 포스터 보시면 굉장히 여름하지 않습니까? 좀 시원해 보이고. 사실 제목에서 오는 느낌이랑 조금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왜 저렇게 물을 흠뻑 맞고 있을까라고 사실은 좀 의아해하면서 시청을 했는데 영화 다 보고 나니까 이 포스터는 사실 그냥 저기 ним포매니악 포스터나 다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롱하려는 게 이 영화 속 아까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왔잖아요. 이들의 연결고리가 바로 물 패티시입니다. 아까 시노베 나왔던 후지하라 사토루가 물을 틀어둔 채로 수도꼭지를 훔쳤다. 물을 틀어놓고 수도꼭지 훔치면 잠글 수가 없게 되잖아요. 물이 솟아오르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범인이 잡히고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물이 솟아오르는 걸 보고 기뻤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뻤다라는 표현에 대해 사실은 뭔가 성적으로 만족감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구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패티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영화는 상상도 못한 정체, 이상 성욕에 대해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호호. 근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제목이 말하는 바가 좀 확 와닿지 않으세요? 사실 아까 시놉에 나왔던 여러 인물들, 그 인물들 간의 연결고리도 그 물 패티시거든요. 그 키워드가 빠지면 사실 시놉을 봐도 이거에서 뭔 얘기를 하자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딱 이제 인지하고 나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시놉시스에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것이군. 왜냐면 사람들이 보통 패티시나 그런 쪽으로 막 성욕 막 이렇게 전제를 좀 깔고 가면 여러 측면에서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정욕, 바른 욕망. 바른 욕망은 무엇일까? 영재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abnormal desire인데 그 앞에 A, B에다가 괄호를 이렇게 쳐가지고 정상적인 욕망, 비정상적인 욕망. 그러니까 그게 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상성욕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마냥 그냥 긍정적인 즐거운 쪽으로 흥미롭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사실 왜냐면 이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단절된 느낌, 그리고 뭔가 성욕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왠지 모를 아무튼 좀 그렇잖아. 뭔가 금지된 느낌이 들고 각자 따로 이렇게 있기만 해도 좀 흠칫하게 되는데 심지어 걔네를 붙여놓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사실 패티시라는 건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그렇게 갖고 살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뭐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뭐 마조히스트, 세디스트 뭐 이런 쪽, 뭐 페도필리아 안 좋은 쪽으로는 그런 기타 등등.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 물 패티시는 사실 생소한 개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실제로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일단 이 영화에서는 물이 생동감 있게 뭔가 솟구쳐 오르고 콸콸콸콸 넘치는 그 모습을 보고 좀 흥분이 되고 만족이 된다는 식으로 묘사를 하긴 합니다.
물 패티시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영화에서 아무래도 물의 이미지가 많이 직간접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처음 오프닝 씬부터 딱 정수기에 물을 넘치게 담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초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폭포를 보면서 약간 막 희열에 찬 표정을 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설명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 하자는 거지 싶었던 순간에 아 설마라고 느꼈던 지점이 캐릭터가 밤 늦게 들어와서 자기 방에서 불을 끄고 유튜브로 폭포 영상을 틀어놔요. 만족하는 느낌을 딱 내는데 그게 약간 되게 오묘해가지고 뭔가 약간 우리 흔히 야동 보면서 자위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미디어에서 나왔던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물이 아니고 다른 요소였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고 빨랐을지는 모르겠다. 아무래도 생소한 키워드다 보니까 영화에서 계속 물이라니까 지금 물로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물이라고? 이러면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 아무튼 매우 직관적이고 일관적으로 스크린 가득 차게 물을 콸콸콸 흘려 보내주는 뒤 그들이 겪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대사라든지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물 소리로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감정이 폭발할 때는 말 그대로 물이 팍 솟구쳐 오르는 소리 아니면 뭐 속 시끄러울 때는 막 보글보글보글보글 이런 비슷한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생각에 잠길 때는 우리가 그 물 안에 뭔가 퐁 하고 들어가는 듯한 그런 사운드 있잖아. 그런 요소들을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계속 생각에 잠기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생각에 잠기겠어요?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 자꾸 의외였다, 상상도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실 물 패티시를 떠나서 그냥 패티시 자체만으로도 조금 사회에서 많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일상적으로 여겨지는 요소는 아니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성욕 자체도 일단 금기시가 되는데 거기에서도 또 뭔가 예외적인 느낌이니까 그러다 보니 이 영화는 결국 물 패티시를 가진 이들 또는 사회에서 정상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 패티시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그렇게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 이들로까지 확장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구성이 전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마냥 이상성욕 관련해서 뭔가 논의를 시작해서 논의로 끝나지 않고 더 넓은 메시지로까지 점층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좋았다. 원작 소설이 정말 궁금해지는 영화였다. 당장 주문했답니다. 그렇다면 약간 영화랑 벗어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성욕과 관련해서 아니면 욕망과 관련해서 정상적인 성욕이란 대체 무엇인 것인가? 이 영화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가 아유 너 참 많이 컸다. 그래 남자친구는 있고 결혼은 언제 했어? 애는 낳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종족 번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지랖을 부리고 케어해주는 인물들을 주변에 많이 심어놨거든요. 그것이 사실 이 사회가 바라보는 어떤 정상적인 성욕, 좀 용인될 수 있는 성욕이란 종족 번식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욕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좀 그렇기도 하잖아요. 즉 아이를 낳아서 가족을 꾸릴 수 있는 환경에 이바지하는 성욕을 그나마 정상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특히 요즘 세대에 그런 식의 정상 성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비정상들이 많을까? 정상이 아닌 것을 비정상이라고 그냥 나누면 말이야. 흑백 논리로. 뭐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사실상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개방적인 척 하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 저기 결혼 안 해도 쾌락을 위한 성욕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너네는 그럴 수 있어. 요즘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사실 그것도 결국 이성의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득권 층에서 술 한잔 하면서 뒤풀이 같은 데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에이 막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단계까지만 개방적인 느낌이야. 아직도 제가 지금 이 사회를 살고 있으면서 그 정도까지가 뭔가 전체론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정상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어딘가에 공표될 수 있는 수준의 성욕이라고 저는 뭔가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세상에는 비정상이 더 많단 말이지.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뭐 LGBT, 퀴어, 뭐 다양성 관련해가지고 이제 중간중간 요소를 되게 삽입을 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정상에서 벗어나게 된 이들에 대해서 호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물들 간의 연결고리가 물 패티시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좀 더 크게 보면 비정상이라는 그 딱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이 영화에서 흔히 비정상이라고 여겨질 법한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끌어안으면서 좀 아자 하면서 사는데 단 한 명만이 그렇지를 못해요. 단 한 명만이 결국 혼자 남겨져가지고 대체 어쩌다가 이 상황이 됐지라고 약간 자책하는 듯한 모습을 캐릭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영화의 유일한 정상.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냥 되게 좋은 사람 같은데 훌륭한 사람인데 모범적인 시민인데 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 검사 캐릭터가 주변 이들과 감정적으로 교류하지 못하고 혼자 남겨지게 되는 처지가 됩니다. 사실 봐봐요. 흔히 사회에서 이제 칭송받는 검사라는 직업도 가졌고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냥 넓고 좋은 집도 가졌고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만 보면 정말 완벽한 사람이야. 완전 모범적인 현대 시민이야. 그리고 본인도 아들에게 훈수할 때 야, 너 그러면 안 돼. 학교는 가야지. 네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들 다 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는 거야. 너 혼자 그렇게 뭐 이상한 거 한다고 안 나와 그럼 되겠냐? 이런 식으로 훈수를 하는.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정상을 뭔가 유지하고 그렇게 뭔가 기준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철학을 갖고 사는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고 사회에서 합의한 기준에 맞서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뭔가 형량을 조절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엄청 상징적인 인물이네. 그거 왜 그렇게 됐겠어요? 아까 제가 아들에게 했던 말 그거랑 연결지어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나요? 이 검사는 그 주변에 있을 법한 비정상의 존재를 지워버려요. 야, 너 왜 학교 안 갈라 그래? 뭐 이유는 뭐 듣고 싶지도 않고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빨리 가봐. 너 그거 도망치는 거야. 물을 보면서 흥분을 한다고요?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없어요.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단 한 번도 상대방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 그런 감정을 가지니? 그러니까 뭔가 들어보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당신은 없는 사람. 그러면서 정작 사회에서 흔히 여겨지는 뭐 가장, 아빠로서 뭔가 존중받고 싶어하고 대우는 받고 싶어하는 굉장히 모순적인 인물이랍니다. 자신의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의 존재를 너무나도 쉽게 부정하지만 정작 본인은 소통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자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대우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가 비정상의 시점에서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보통의 인물들이라고 여겨질 법한 인물들이 오히려 비정상으로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정상을 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말 완벽한 정상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정말 완벽하게 보통, 완벽하게 무난하고 완벽하게 모범적인 사람 나 본 적이 없거든. 다 하나같이 뭔가 뒤틀려 있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딜레마도 웃긴 거지. 정작 자기도 정상이 아니면서 남한테 왜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느냐라고 훈수두는데도 심지어 더 나가서는 자기가 정상이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도 다 자기랑 비슷한 정상이겠지라고 판단하고 근데 그렇게 함부로 전제하고 살아가는 게 참 뭐 자기한테나 남들한테나 위험한 일이잖아요. 네, 한번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랬거든요. 처음에 이제 물 패티시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는 물 패티시랑 이상성욕이랑 되게 들리는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물 패티시가 이상성욕이라는 큰 범주 안에 속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 감정이 있는 대상에게 피해를 주진 않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더 넓은 맥락으로 생각해서 이상성욕으로 봤다고 쳐봐요. 그럴 때도 내가 과연 그럴 수도 있지 싶을까? 아니잖아. 왜냐면 아까 내가 말했던 물패티시라는 개념을 듣고도 그냥 웅웅 하게 됐던 그 요소들이 포함이 안 되는 이상 성욕들의 종류도 있잖아요. 소아성애를 비롯해서 제가 알지 못할 어떤 수많은 취향들. 그 중에서는 이 영화에서도 한번 언급되긴 하는데 되게 좋지 못한 사례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따져보면 그 후지와라 사토루 씨 그 수도꼭지 망가뜨린 그 사람도 잘한 건 아니잖아. 말 그대로 진짜 공공기물 파손하고 물 낭비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던 거죠. 이 영화 속 사람들 취향이 물이 아니었다면? 뭐 동물이나 곤충이나 뭐 물건이나 막 어떤 보호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대상이었다면 그래도 내가 이 영화 정말 좋았어요 라고 느낄까? 아니면 이 영화 정말 내 스타일이었다라고 어디 가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개인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뭔가 그 박찬욱 감독 올드보이 작품 중에 오광록 씨가 맡았던 캐릭터가 갑자기 살짝 스쳐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저가 지금 뭐 소아성애든 물 뭐시기든 이상성욕 다 인정해야 된다, 개인의 다양성 존중해야지 뭐 이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그러면 딱 괜찮은 용인 될 수 있는 기준을 딱 세워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라고.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었죠. 내가 믿고 있는 기준과 신념을 당연하게 남에게 강요하진 말아야겠다. 그 진짜 위험한 일이구나, 새삼. 그러니까 어쩌면 그 이상 성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나 범죄들도 그런 배경에서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영화에서 나왔던 인상 깊었던 구절이 나도 괴롭다.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선택할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렇잖아. 그거를 내가 뭐 무슨 쇼핑하듯이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쾌락을 느끼게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기분이 안 좋고 이런 거가 어쨌든 자기에게 부여가 됐는데, 아무튼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늘 다양성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그거를 너무나 등한시하고 금기시하다 보면 오히려 억눌려져가지고 더 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내 옆에 누군가가 그래도 있다라는 데서 오는 안정감 또는 긴장감,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논의가 마련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와 배경과 전제가 우선 되어야 된다. 지금 근데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오늘은 뭔가 영화 얘기를 거의 안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영화는 이런 사람들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결국 소통을 해봐야 된다. 들어보려고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영화에서 그런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그런 영화 좀 재미없어. 사실 관객에게 집에 갈 때 숙제 안겨주는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좋은 숙제잖아. 먹고 사는데 바빠서 잠시 잊고 있었던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탁탁 짚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영화의 여러 연출이라든지 드문드문 디테일까지 막 마음에 쏙쏙 들었다라고는 말을 할 순 없겠지만 이런 류의 주제랑 화법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조금 편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뭔가 정상, 비정상 관련 논의는 일본이 진짜 기깔나게 말아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사회가 그런 식으로 좀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또 옆나라라서 그런지 공감되는 부분도 사실 있었고, 개인보다는 집단이 중시되는 사회잖아요. 마침 여기 나왔던 그 사사키 역의 배우는 제가 플랜 75에서 뵀었는데 어떻게 보면 주제가 또 비슷하다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거라서 되게 묘했었고, 기류상으로 나오는 아라가키 유이 씨가 사실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잖아요. 근데 제가 놀랍게도 이분 제대로 연기하는 거를 람마에서밖에 안 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연기 되게 잘하시더라. 좀 감동 먹었어. 그래서 그 텅 빈 눈빛이 자꾸 생각나네. 아무튼 저는 추천. 저는 원작 소설도 한번 읽어보려고요. 감정 묘사가 더 세세하고 잘 돼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네, 맞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참고로 야한 장면은 안 나옵니다. 안녕. 와, 낮에 안녕 하니까 기분 이상하다. 슉.